허위 경력을 만들어서 아들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요즘 뭐 대학교 전형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경력을 가지고 그걸 감안해가 한마디로 이 인센티브를 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 아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은 아마 숱한 것 중에서 하나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걸 잘못했느냐? 고등학교 교사 두 분과 짜고요. A 대학교 특별 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각종 발표 대회와 토론 대회에서 이 지금 법에 넘겨진 어머니의 아들이 상을 받도록 하고 3년간 봉사 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요, 서울에서 열린 G20 발표 대회에서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 학생이 아파서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엄마가 다른 학교 학생을 아들 명의로 참가시켜서 우수상을 수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 거는 미리 정해진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아파서 못 가니까 다른 사람 아무나 보내고 상은 받아온 겁니다. 또 이 씨는 아들의 이 봉사활동 확인서에 3년간 봉사상 수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아들이 영국 등을 방문해서 체험 학습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영국을 가서 했는지 출국 기록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적고 교사가 확인하면 마치 맞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교사 2명, 앞에 말한 사람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씨의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두 사람은 이 아들이 발표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로 교사 추천서를 써줬고, 또 이 씨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사람은 지인이자 모 병원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부터 병원에서 마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받아서 전달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교내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2010년, 2011년 두 번이나. 아니, 병원에서 봉사도 안 한 애를 봉사상을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 이 씨는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씨와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도 같은 방법으로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아들도 엉터리로 발표대회 주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 허위 봉사상을 받게 해놓고는 딸도 또 그걸 받게 했다는 겁니다. 자,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가지고 대학교 이 특별 전형에 이렇게 가짜 서류 꾸며서 들어가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참 이분은 재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안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통과했는데 이분만 재수가 없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자, 입시제도요. 이래도 학력고사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간단 명료하고 투명하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한 대 100만 원도 넘는다. 그래서 노트북보다 더 비싸다. 근데 사람들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할인 많이 받는 줄 알고 그 비싼 요금을 2년 3년씩 계약해서 나누어서 할부로 월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 쓴 요금 내는 걸로 다 착각하는 거죠. 자, 이게 조삼모사처럼 원숭이처럼 이 한마디로 소비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기가 비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비싸봤자 그게 그거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쓰는데 이 스마트폰 쓰는 것 중에서 제가 쓰는 기능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왜 비싼 폰을 써야 되냐?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이 지금 불티나게 팔려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 세대 중에 하나는 중저가 폰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한국에 스마트폰이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그러면 세계에서 좀 벌고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스마트폰 원가에 비해서 좀 싸게 해서 이렇게 적당히 좀 버시지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바가지 세우고 세계에서도 또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세계에서 파는 평균 가격하고 한국에서 파는 가격이 훨씬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 바가지 세우고 외국에는 좀 싸게 팔고 외국 가서는 다른 나라 회사들도 파니까 완전 비싸게 팔 수는 없었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종말을 구할 때가 온 겁니다. 비단 스마트폰만 그렇겠습니까?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TV까지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한국의 TV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때 직접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되면 이베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한국까지 배달되어 온 그 가격이 배달비 내고 관세 내고 부가세까지 내도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 어떤 분은 그것이 우리나라 TV가 아니고 멕시코일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오는 것이 한국에 있는 S사, L사의 첨단 SUHD TV입니다. 어떻게 미국에서는 얼마나 싸게 팔길래 거기에다가 한국까지 배달비에 그 다음 배송지를 지정해서 그 배송지 지정한 데에 대해서 붙이는 요금에 보험에 관세에 거기다가 뭡니까? 부가세까지 다 넣어도 미국에 주문해서 미국에서 받는 게 더 싸냐는 겁니다. 자, 한국 대기업들요, 한국 소비자들을 봉어로 생각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요, 전화기 좋은 거 들고 다닌다고 뭐 떼깔난 사람 아닙니다. 골빈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고장 안 나면요, 기한 끝나도 계속 써야 됩니다. 이제 전화기는 장난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생활 필수품 갖고 남한테 때깔 가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요, 이 국민들을 봉으로 하는 대기업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주와 뉴욕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기업에 돈을 주면서 지원금을 주면서 공장을 폐쇄하지 말도록 막고 아파트 월세를 낮추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한국 지금 어지간한 회사들 해외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의 월세 천정부지로 수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뉴욕 주지사 이 쿠오모 주지사는 24일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가 뉴욕의 머시나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794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알루미늄 회사는 6년간 알루미늄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 머시나 공장을 폐쇄하려 했는데 뉴욕시가 현금을 지어주고 막은 겁니다. 794억이나. 그래서 이 알코아는 뉴욕주와의 계약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직원 수를 600명 이상 유지하면서 매년 13만 톤 이상의 알루미늄만 생산하면 6,880만 달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794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뉴욕주는 한번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시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즉 직접이라도 돈을 주어서 근로장려세제, 즉 월급이 적은 사람한테 돈을 보태주는 그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래도 어떤 공장이 있던 게 없어지면 정말 그 직장을 잃은 사람들한테 들어갈 복지 비용이 얼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공장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뉴욕주는 이달 초에도 이 미국의 대표적 식품기업 하인츠가 과잉 생산 시설을 줄이겠다며 미국과 캐나다 공장을 7곳을 폐쇄하겠다니까 이 뉴욕주에 있는 이 회사의 공장 일자리 1000개를 지키기 위해서 2,500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또 한편으로 뉴욕 맨해튼 세계 최대 아파트 단지인 이 피터 쿠퍼스 빌리지를 블랙스톤 그룹이 53억 달러, 6조 6천억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요, 세금 감면 혜택과 초저금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전체 1만 1,232 가구 중에 5천 가구를 중산층과 서민에게 시세보다 30에서 65% 싸게 공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있는 이 지자체라고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 지자체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일자리와 주거라는 부분을 미국의 이 주지사들이나 시장은, 뉴욕 주지사와 뉴욕 시장은 아는 겁니다.
자, 한국의 지자체들 무슨 행사한다고 돈 날리고 쓸데없는 도로 만들고 쓸데없는 무슨 개발 사업하고 이러면서 돈 다 줄줄 쓰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주민들의 주택 두 가지만 집중해도요. 빛가 번쩍한 공원 안 만들어도 또 빛가 번쩍한 축제 안 해도 이런 것만 있으면 지역 주민들은 만족합니다. 이것도 경제 문제라면 경제 문제겠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또 한마디로 가장 정치적으로 악다구니가 세였던 19대 국회가요. 입법 성과급을 챙겨갔답니다. 자, 직장에서 성과급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예상 목표치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기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직원에게 주는 돈이 성과급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의원 56명에게 국회 사무처가 인센티브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3일 국회의원 56명을 선정해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지급할 액수는 총 2억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입법 활동을 독려한다는 명문하에 그냥 국회 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에 입법 실적이 우수한 의원과 정당에서 추천한 의원들한테 이렇게 특별 인센티브를 줘왔다는데요.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법안 가결 여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입법 내용의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제를 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심사를 거쳐가지고 9명을 선정하는데 이 전문가 심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눈먼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바빠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저녁자리하고 술도 먹으신 분은 이런 거 못 챙기고요. 꼼꼼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의 공고나 이런 걸 잘 지켜보는 사람, 내 이거 신청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 돈 챙기는 거죠. 의원들은 이 같은 특별 인센티브 외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2,963만원, 여기에 모든 의원이 균등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576만원도 챙긴다고 합니다. 자, 이 균등 인센티브는 성과 입증이나 영수증 처리조차 필요 없이 그냥 묻지마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입법 활동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인데 세비와 비슷한 돈을 추가로 나눠 갖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국회의원들 세비 외에 숨어있는 돈이 엄청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정책개발비, 거기에다가 균등 인센티브 똑같이 다 돈을 나눠 가지는 게 300명이 그게 무슨 놈의 인센티브입니까? 정말 국회의원 해도 너무합니다.